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계통 전문대학으로는 서울예대, 백성예대, 동아방송예술대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연기나 음악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 대학에 입학하길 희망하죠. 그런데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높아도 너무 높은 건데요. 2024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예대 실용음악 전공이 무려 113.9대 1이었고 연기 전공도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백성예대도 실용음악 전공이 116대 1, 뮤지컬 전공도 5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동아방송대 성악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무려 143대 1이었고 남자도 9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프로듀스 전공 역시 76대 1로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대학 입시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포기해야 되는 걸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유명 예대 지원 시에 경쟁률을 절반 가까이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졸자 전형이 뭔지, 왜 대졸자 전형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최근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이란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 전형입니다. 고졸자는 지원 자격이 없고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교를 2년 이상 다닌 분들한테만 지원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 대졸자 전형 지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입시 경쟁률도 그만큼 덜 치열한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전형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요. 만약에 원래 다녔던 학교의 성적이 별로거나 고졸이나 중퇴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가장 많이 지원하는 예대 입시 요강을 보면서 대졸자 전형이 얼마나 유리한지 살펴볼게요. 각 학교별로 입시 요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전체 입학 정원이 568명인데 정원의 특별 전형 중 하나인 대졸자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229명이나 됩니다. 모든 전공에서 최소 6명, 많게는 22명까지 대졸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광고 창작 전공만 면접 100%로 선발하고 연기과나 실용음악과를 비롯한 나머지 전공은 실기 100%를 반영합니다. 지원 조건만 된다면 면접이나 실기를 잘 챙겨주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백성예대 입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 1차 모집에서는 모든 전공 분야가 대졸자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요.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공은 45명을 뽑는 음악학부입니다. 백성예대 대졸자 전형은 학과에 따라 성적 반영 비율이 차이가 큰 편인데요. 예술계통 위주로 확인해보면 음악학부와 실용댄스학부, 공연예술학부는 전적대 성적 30%에 실기고사 성적 70%가 반영되고 한국음악과 실용음악과는 전적대 성적 20%에 실기고사 성적 80%입니다. 이외에 디자인학부는 전적대 성적이랑 면접고사 반영 비율이 각각 50%, 뷰티예술학부는 전적대 성적 40%에 면접고사 성적 60%가 반영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예대와 다르게 전적대 성적도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동아방송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교 전체 입학 정원이 823명인데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에서 106명, 수시 2차에서 총 44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1차에서는 대부분의 전공에서 고르게 대졸자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지만 수시 2차 대졸자 전형은 미디어 창작학부, 콘텐츠 창작학부에서만 선발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성적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실기를 반영하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로 나뉘는데요. 연극과, 뮤지컬과, 음악예술과, 그리고 그 외에 음악계통학과들은 실기 80%, 전적대 성적 20%만 반영되는 반면에 나머지 일반학과는 전적대 성적 100%만 반영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자신 없었던 분들은 대졸자 전형으로 하게 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데요. 유일하게 걸림돌로 볼 수 있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조건은 최근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1년 과정으로 쉽고 빠르게 갖추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단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이쯤이면 지원 조건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교 중퇴생분들은 학점은행제로 어떻게 하길래 1년 만에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건데요.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흐름만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1년 만에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기간적인 부분이 치트키처럼 작용하고요. 강의도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예대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실기 준비할 시간도 아주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학위를 받으라고 나라에서 만든 제도여서 이수 조건도 빡빡하지 않고 기본만 하면 학점도 주겠다는 제도여서 솔직히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땡큐일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강의로 학점을 채우고 부족한 학점은 계획에 맞춰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공부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원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곳을 잘못 선택했다가 실기 준비할 시간도 다 뺏길 수 있고요. 특히 학점은행제는 매달 새로 시작하는 개강반이 있어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 지원 시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막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접한 뉴비들에게는 가혹한 상황인 거죠.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남겨둘 테니 대졸자 전형에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 설계 문의 주시면 개개인에 맞춰서 쉬운 교육원에서 일정 차질 없게 계획 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대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워낙 입시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예체능 쪽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입시생이라면 다들 공감한다는 점일 거예요. 예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팁이니까 이 분야 입시생들은 꼭 확인해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입시 지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